그런데 뭐 대립각이냐 아니냐 말씀하셨지만 이 대립각은 어떨까요? 최근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만 나오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단순히 이제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요.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당을 해체해야 된다. 혹은 오늘은 이런 의미심장한 말까지 했습니다.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우파는 비겁하고 좌파는 뻔뻔하다고 그랬어. 그건 좌파보다 더 뻔뻔한 거야. 나온들 되겠어요? 총선 말아먹고 다음 지도부는 2년 후에 지방선거를 해야 돼요. 그럼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총선 참패해가지고 나라가 휘청거리는데 또 하겠다? 그거 찍어주는 사람은 진짜 우리 당에서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 돼. 더 이상 뭐 당의 존속할 의미가 없어요.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 비판해서 뭐 우주미야 폐쇄자다 기억하실 텐데 당 해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젠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마 초짜 당대표라면 한동훈 전 위원장 일컫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나도 거취를 결정할지 모른다. 지옥으로 몰아넣은 애한테 굽실거리니 새살림 차리겠다. 이현정 의원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뭐 시장 일도 바쁘실 텐데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몇 개의 글을 올렸는데요. 자, 사람은요, 특히 정치인은 본인의 예전에 그 여름에 했던 일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은 예전에 대선 후보였습니다. 대선 후보였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붙어서 사실 큰 표 차로 패배를 했죠. 자, 그 이후에 본인이 어떤 행보를 걸었나요? 자, 본인이 이제 고향에 출마하겠다고 내려갔습니다. 당시에 당에서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대구로 와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당선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대구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당은 어떻게 됐나요? 자, 지금 당을 다 망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을 살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선 후보가 가장 큰 표 차로 이렇게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어떤 국회의원직을 위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또 대구시장까지 간,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자, 한동훈 위원장 이제 불려 나온 지 한 10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이 온 지. 자, 그 상황에서 본인은 뭐 다 국민들이 보셨습니다. 정말 본인의 없던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본인 정치 한 30년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아무렇지도 않고 100일 동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진 이야기를 하면서 또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두고 보면 결국 홍준표 시장은 지금의 과연 이 평가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의아심을 가질 겁니다. 자, 본인의 과거,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본인의 이 자리까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한동훈 위원장이 100일 동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에 당해와서 했던 일에 대해서는 오직 한동훈 전 위원장만 책임을 돌린다 그러면 누가 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런 이야기는 결국은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정말 당이 본인 이야기하듯이 정말 이렇게 힘든다 그러면 왜 본인은 나서지를 못하죠? 왜 본인 대구시장 예를 들어서 직을 가지고도 당대표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떳떳하다면 본인이 나서서 당을 살리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뭐 당을 어떻게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정작 본인은 왜 아직까지도 대구시장에 미래를 두고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사실 오늘 홍준표 시장이 꽤 많은 SNS 글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여기 또 하나 있어요. 나를 버리면 더 큰 세상이 보이고 중략하고 여름이 시작되는 첫날까지 매듭 지을 건 지어야겠다. 아까 지나갔던 홍 시장 그 글 어제 본인 플랫폼 얘기 한번 다시 보여주셔도 될까요? 탈당 시사하는 얘기. 새로운 길 매듭 짓겠다. 혹은 굽실거리니 새살림 거취 결정하지 모른다. 그럼 이게 뭡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이 반 한동훈 연대라고 치면 친윤에 무슨 뭘 어떤 구심점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서영주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뭐 그런 측면도 계산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지옥으로 몰아넣는 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꾸를 하겠습니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극단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있다면 이게 없어야 될 존재라고 규정을 하면 뭐 대화가 되겠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전이 유의 있는 반격 같아요. 가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두려워한 사람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런 험한 말들을 하는 것들은
본인의 어떤 정치 가도에 있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반드시 사라져야 되고요. 반대급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있으면 예. 본인의 입지는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탈당을 하지 않아도 설 곳이 없으면 어딜 가겠어요? 집으로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엔 대구시장으로서 차기에 미래 권력을 노린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반드시 본인 앞에 눈앞에 사라져야 되고요. 저는 그거 같아요. 지금 보면 예. 홍 시장께서 본인의 아까도 이제 이현정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본인 대권 지고 나서 그리고 미국을 갔다가 예. 다시 돌아와서 당대표로 하신 분이에요. 그럼 무슨 낯으로 당대표를 그때 2017년도에 했죠?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양반이죠.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 저는 정치 구도상 이번 판처럼 좋은 판이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선출직으로서 이렇게 입문할 수 있는 첫 기회잖아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그렇죠. 선대위원장 했었을 때는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는 임명되다시피 해서 맞아요. 왔던 것이고 당원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는 선출직으로서의 어떤 정치 임무는 이번이 가장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 아무리 떠들어도 나오면 우리가 속된 말로 물 반 고기 반이라고 합니다. 뜰채만 들면 그냥 다 고기를 낚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환경은 한 전 위원장에게 무척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오세훈 씨가 각을 세우는 거 보면 예. 이게 뭐 비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냥 현 정부에 각을 세우는 사람들 옆에 서서 예. 합리적인 의견을 던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첫 번째 본인은 실력이 있다.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건전한 보수를 만들 것이다. 예.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는 것이지 뭐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처럼 각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홍 시장이 표현 수위만 꽤 거칠었지 비슷한 맥락과 취지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아예 초짜 당대표가 되면 가망이 없고 나도 내 고치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른다는 의미심장한 얘기. 그래서 홍 시장도 본인의 SNS가 이렇게 언론 보도로 자주 활용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고 다 계산된 행보 아니냐. 근데 이제 이동학 의원님. 탈당, 홍 시장 탈당 시사 얘기 일전에 저희 채널A 보도로도 알렸다시피 친윤계가 한동훈 전 위원장 당대표 되면 탈당할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 어제 당 게시판이요. 당원 게시판이 아예 아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해라. 뭐 이런저런 뭐 난리가 좀 났었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려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 지금의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들어가게 되면 정치적 이 역할이나 이런 게 없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냥 대통령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 표를 받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됩니다. 일종의 대통령께서는 지금 일단 보수 정부 자체를 완전히 국민의힘을 완전히 뽀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검찰 신뢰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도 완전 뽀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뭘 하고 싶은지가 국민들께 애매모호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도 지금 뽀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선을 분명하게 긋고 자신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 자신이 이번에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나오나 마나 한 무의미한 상황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내란에 준하는 정도의 비판이나 이런 것들 견제구를 많이 받게 될 텐데 저는 차라리 그런 판에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외부에서 책 쓰고 대중 강연하면서 오히려 정부에게 견제구를 계속 날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 대중 속에서 확인하는 이 정도의 정치를 해야만 가능성이 그나마 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마 이 판으로 뛰어들게 되면 상당히 많은 곤혹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뽀개기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 일단 순화하고 어떤 취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어떤 거를 하는지 정확히 명확하지 않다. 아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잠깐 화면 볼까요? 어제 오늘 그러니까 월 20일이니까 어제였는데 꽤 오전 오후로 해서 뭐 조정은 의원 비판하는 댓글부터 여기 뭐 오늘 홍준표 시장 말 맞다나 당대표 되면 탈당을 시사한다는 반응 일전부터 해서 아예 대통령 탈당하라. 글쎄요. 임기 3년 남은 대통령과의 탈당은 과거 전직 대통령의 탈당과는 완전히 180도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뭐 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당 게시판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홍 시장 말고도요.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일부 친윤계 의원들 탈당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 친윤 핵심 의원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로
이 가까운 분이 한동훈 그러니까요. 위원장이시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한다. 친윤 중에 제일 강한 친이다. 한동훈 대표가 탄생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한다. 저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 가당치- 우리 당내 네. 결속을 다지고 네. 또 당이 건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쓴소리 네. 이런 것들은 아낌없이 해주셔야겠죠. 당이 그 발언으로 인해서 당의 이 입장에 의견이 분란이 오고 그런 것 말씀들은 이제 조금 좀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꽤 신중하네요. 그러니까 당대표 된다면 국민의힘 탈당까지 고려한다. 홍 시장과 비슷한 얘기를 일전에 일부 보도를 통해 저희 보도를 통해 나왔으니까 대통령 탈당 가당치도 않고 홍준표 시장 말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애들로 얘기했는데 박상수 변호사님 그렇다고 홍 시장이 말을 줄이겠습니까? 네, 좀 줄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당이 좀 봉합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훈 의원이 이제 당대표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예. 또 오늘 지금 저 이철규 의원 저기 강펀치에 오늘 오전에 저랑 같이 출연을 했어요. 이철규 의원이 먼저 출연하고 제가 그 뒤에 출연을 했는데 마주치셨어요? 네, 저 발언하시는데 저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다음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예. 발언하시는 거 저도 듣고 그랬는데 예. 저는 진짜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좀 봉합 국면으로 가고 있고 저는 사실 제 지역구가 굉장히 독특한 지역구인데 제 지역구가 제 지역구에 계셨던 원래 의원님이 우리 당이었는데 의원님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예. 참여를 했었어요. 그리고 바른미래당까지 갔다 오신 분이셨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중도로 확장해 나가야 되는 지역구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겪으면서 굉장히 이게 진짜 복잡한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보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절대 다시는 두 번 다시 탄핵과 같은 일은 예.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걸 확실히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저희 지역구에서 제가 선거를 뛰면서 느꼈던 거라서 예. 정말 지금 8석밖에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당대표가 누가 됐을 때 탈당을 하고 말고 그리고 당의 중진급쯤 되시는 분이 제가 한번 나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거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예. PD수첩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볼 때 예. 우리 홍준표 의원 시장님께서 그때 홍준표 검사였어요. 예. 그때 그 모래시계 검사라 해가지고 수사해가지고 PD수첩 나오셔서 인터뷰 굉장히 과격하게 하셨거든요. 나이가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갑자기 모래시계 검사 얘기를 하니까. 제가 95년에 제가 고등학생이었어요. 제가 46입니다. 지금 46인데 근데 말씀하십시오. 예. 근데 그때 홍준표 검사의 그 나이가 저보랑 비슷한 또래거나 저보다 좀 어리거나 아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그때 그렇게 나라를 뒤흔드는 수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미 50대가 된 분한테 애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우리 당이 어떻게 3040의 지지를 받겠습니까? 좀 예.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탈당이나 이런 얘기 중진으로서 하셔도 안 되는 거고요. 예. 108석 저기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철규 의원도 이렇게까지 좀 자제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조정은 또 당대표 이제 안 나오겠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좀 봉합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혼자 그냥 하루 종일 SNS에 이렇게 글을 쓰시면 예. 정말 후배들 입장에서 정말 난감합니다.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홍 시장이 애둘러서 SNS에 뭐 이런 본인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듯한 이런 시사 프로그램의 논평에 대해서도 맞받아친 SNS도 있는데 여기 홍 시장을 감싸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그 입장을 대신 SNS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데 오늘 초짜 당대표 되면 탈당하겠다는 글까지 오늘 또 많은 SNS를 홍 시장이 대구에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정책 전환에 대해서 입장도 밝히고 이제 조금씩 몸을 푸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견제도 더 심해지는 듯합니다. 인기는 좋았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예. 그 인기를 가지고 뭐 전당대회로 나와라 이런 거를 연결시키는 것은요 본인이 전대를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최근에 오늘 도서관에 가서 뭐 책 보는 거 그것도 제가 본 거의 연출이고요. 솔직하게 연출로 보이고요.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전당대회로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몸풀기 수순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근황 정치라 그러죠. 목격담 정치 목격담 이러던데요. 정치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걸 통해서
본인에 대한 여론의 항방을 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정책에 대한 그 의견을 쓰는 걸 보고 사실 이게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는 신호탄이 아니겠냐.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 그 내공을 좀 기르고 또한 본인의 지지 그룹을 형성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권을 도전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이현정 의원님, 네. 솔직히 연출로 보인다는 윤상현 의원 혹은 대권 노린다면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평가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그럼 전 좀 의문이 생겨요. 그럼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예 집에 들어가 있어서 문 밖에 나오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산속에 가서 뭔가 내공을 돌을 닦으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생활인입니다. 물론 정치를 그동안 비대위원장 했기 때문에 꽤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사람들하고 만나고 도서관도 가고 책도 보고 뭐 평소에 본인이 하던 행동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저거를 연출이라고 그러면 글쎄요. 과연 저 찍어서 올리는 분이 그러면 전속으로 해서 뭔가 누가 저렇게 찍고 있다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정치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대중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윤상현 의원이 어디 가서 막 저렇게 찍으면 누가 찍어서 올려주나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관심 있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무슨 뭐 이게 목격담 정치다, 무슨 내공을 쌓아라. 그럼 뭐 지금 외국에 가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뭐 아주 산사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인가요? 즉 본인은 본인의 스타일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이제 뭐 윤상현 의원은 이제 앞으로 당대표 나올 준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건 사실은 그만큼 많은 지지자나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거 누가 다 기획해서 올리겠습니까? 다 일반인들이 다 올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것들이 그만큼 대중 속에서 꽤 인기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다.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지. 저거를 뭐 하는 것 자체를 문제가 있다, 목격담 정치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또 입장을 내잖아요, 본인이. 여러 가지 문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그럼 그걸 또 뭐라고 그럴 겁니까? 그럼 또 왜 SNS 쓰냐? 뭐 이렇게 또 비판할 겁니까? 그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 본인은 목격담 정치 한 적 없고 그냥 도서관을 집 근처 도서관을 평소처럼 찾은 것이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박상수 변호사께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 종종 소통을 하신다고 하니 뭐 일전에는 독서 정치 아니냐, 목격담 정치 아니냐, 최근에는 이제 SNS를 통해서 직접 SNS를 시작한 것도 얼마 예전부터 했지만 글을 쓴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전 위원장. 이제 그러면 현안과 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인 메시지를 내느냐, 이거 어떻게 저희가 예상할까요? 제가 지금 계속 저만 지금 이게 커밍아웃된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계속 소통한다고 저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저 얘기도 누가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사실 그래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하는 이 정치 스타일이 굉장히 그 생활 밀착형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이요? 네, 생활 밀착형으로 하고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 상호 40대 이하 요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프로 엔잡러들이 많아요. 여러 직업들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천목회에 있는 그 정치하시는 분들도 다 다른 직업들하고 어제 저랑 이제 시선집중 같이 한판승부 출연하신 한정민 위원장은 삼성 지금 다니면서 퇴근하고 와서 저랑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세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마치 지금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면서도 이렇게 도서관도 가고 뭐 이렇게 그냥 예전처럼 이렇게 저기 하지 않고 생활 속에 그냥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또 그렇게 들어간 거를 자발적으로 저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어디 프로그램 가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화장한 상태에서 그냥 지하철 타고 전 집에 가거든요. 근데 집에 갈 때 아무도 안 알아봐요. 저를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이제 알아볼 겁니다. 아니 근데 안 알아봐요. 그러니까 저 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가지고 목격담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인기는 아마 다시 본인 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인기를 아무리 부러워도 받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오늘 핵심은 오세훈 시장을 바로 SNS로 직격한 그 부분이겠죠. 의미 있는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인데요. 이제 관건은 국회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몇 표가 나오느냐일 겁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습니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모습, 이재명 대표 모습 듣고 왔는데요. 이동환 의원님, 짧게만 핵심 질문 드릴게요. 아까 뭐 보수 여당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른바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갈등, 이른바 친윤과 친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수면 위로 약간씩 올라오는 상태에서 이른바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통과, 17표 이상 이탈표면 대통령 거부권도 속수무책이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총선 참패에 대한 결과, 이 결과가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서질 못하는 모양새구나. 고무줄이 튕겨 들어가듯이 다시 원상태로 복귀했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예. 이게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정수석 자신이 공약했던 건데 그거를 엎으면서 민정수석실을 만들었고 민정수석을 검사 출신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비서실장에는 당력이 오래되어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과 검찰을 다시 한번 옥죄고 이 약간의 뭐 당근책, 채찍 이 두 가지 선을 다 같이 만든 모양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대통령이 거꾸로 이제는 당의 호위무사가 내가 되어주겠다. 근데 지금 국민의 호위무사를 해야 될 때인데 자신들끼리 대통령과 정당 자기들끼리만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예. 만약에 이 거부권 오늘 이제 행사를 했는데 예.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54명의 국민의힘 낙선자들 혹은 공천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아마 이탈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당력을 총집중해서 그걸 막으려고 할 텐데 그 안에서의 판단은 예. 대통령의 채찍과 당근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느냐 혹은 국민의 편에 서고자 하는 진정한 정치인이 있느냐 이런 것이 좀 판가름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반대로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음 국회가 굉장히 크게 이 국민들의 이 의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불태워지는 그런 국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수석으로는 알려지기로는 뭐 김웅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이 반대표를 던질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있었던 이 얘기 앞으로 정치권 이것 또한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대한 보수 여당 내부의 문제를 첫 번째 이슈로 짚어봤다면요. 다음 주제는 여야가 이 이슈로 오늘 정치권 공방이 있었습니다.